예, 한 주간의 정치, 사회 이슈들을 짚어보고 그 파장을 예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띄는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소장님 어제 저녁에 나왔던 얘기부터 좀 할까요? 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약 8개월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가입을 하기로 했어요. 미국과 또 사드 문제도 있는데 미국과 어떤 사전 교감이 좀 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사드 문제 때문에 더 편안하게 가입을 결정을 한 것 같아. 예. 결국 사드는 뭐 미국의 배치에 의한 미국의 자력 운영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뭐 그 전제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의 IMF라든지 월드뱅크 또 아시아 개발은행 중심의 미국의 경제 기구 하에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만든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과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미국이 이제 다른 태평양 연안국가 끌고 가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내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과연 금융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아시아의 이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한 이런 국제기구를 투명한 기준에서 또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정말 참여국들의 이 투자와 또 의사결정 속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사실 여태까지 많은 나라들은 중국이 이런 국제기구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잡음 없이 끌고 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한국이 이번에 결정을 했지만 결정도 좀 빨랐다고 봅니다. 솔직히 중국 보고 우리를 어떻게 보장할래라고 하고요. 중국이 3월 말 시한이라면 그것도 또 넘겨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분을 갖다가 운영할 건지 우리가 또 영내에서 봤을 때 3위의 GDP 국가인데 중국, 인도 다음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견제력을 행사할 것인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담보받은 부분이 없이 마치 중국이 통보한 마감에 쫓기듯이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어떤 경제력 정말 무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이슈들을 좀 본격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자, 김나연 앵커. 이번 주 국민들의 시선을 끌만한 이슈도 굉장히 많았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태진아 씨의 원정 도박 논란의 진실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이번 주를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또 세 번째로는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제거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미국 골프 논란, 또 리카뉴 전 싱가포르 총리의 타계 소식 또한 이번 주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자, 홍준표 지사의 골프 논란, 황 소장님. 내일 아마 귀국 아닌가 싶은데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명은 했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이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복지를 둘러싼 무상급식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그렇게 미국에 시급하게 가야 될 만한 혈안이었느냐라는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가 골프 회동으로서 그러지 않다라는 걸 입증을 해버린 계기 됐죠. 특히 미국에서의 거주지라든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골프를 친 경남도 미국 통산 자문관이라는 사람의 집에 기댄다. 또 사모님을 같이 데려갔는데 아니 자비를 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별도 일정이라고 구태연하게 그렇게 해명을 했는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홍 지사가 좀 더 떳떳하고 공정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공인으로서 자세는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경상남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무상급식 논란이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나연 앵커, 이 밖에도 홍준표 지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다른 게 또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홍 지사 참 이래저래 참 많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미국 골프 논란뿐만이 아니라 홍 지사는 최근 경남도 의회 본회의 때 영화 감상에 이어서 또 의회 불출석, 비행기 비즈니스석 이용 등으로 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홍 지사는 지난 12일 경남도 의회 본회의 때 탁자에 놓여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영화 장수상회 예고편을 감상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18일 저녁에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이때 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표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 지사는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비즈니스석을 이용을 했고요. 문 대표는 이코노미석을 이용을 해서 다소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경남도 의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이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사용하자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냈던 이 홍준표 지사가 이날 참석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좀 홍준표 지사의 논란을 좀 짚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좀 보면 좀 아무래도 민심과 많이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예.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거든요. 야권은 민심과 이런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야간이 순전히 정치적으로 공세를 퍼붓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예. 엄연하게 구별돼서 이야기가 돼야죠. 첫 번째, 예. 홍 지사가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그건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자격과 권한이 있고 그것이 당연한 어떤 그런 권한 안에서 한 겁니다. 예. 이코노미석을 탄 문재인 대표를 뭐 칭찬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야권이 알아서 할 이야기고 그렇다고 비즈니스석을 탄 홍 지사를 갖다가 비판하거나 예. 그 문제를 갖다가 무상급식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네. 것은 언론의 억측이라고 보고요. 예. 우리가 비판은 항상 공정하고 정당하게 주어져야 되고요. 홍 지사가 미국에 가서 골프를 친 문제는 비판받아야 되지만 19일 날 조례가 통과될 때 경남도에 없었다는 것은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남도에 있기가 불가능했겠죠. 예. 그런 부분도 그렇게 연결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골프 논란에서 비판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여야 대표들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 김나인 앵커, 네.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 국회를 벗어나 현장으로 많이 달려다녔어요. 근데 어디를 좀 갔나요? 네, 이번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참 분주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네, 뭐 여야 모두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각각 청춘 행보와 안보 행보를 통해서 외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에 이제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이 영상 있지 않습니까? 장수원 씨의 로봇 연기를 패러디한 영상을 통해서 코믹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지난 23일에는 관악구 고시촌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해양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등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이 청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표 지난 25일이었죠. 인천의 해병부대를 방문을 해서 직접 군복을 입고 병영 체험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음 날인 26일에는 천안함 폭침 5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예, 자, 소장님 두 사람의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또 재보선 앞두고 있고 또 대권 주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뭐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예, 선거용이다, 행사용이다 비판을 하지만 뭐 정치인들이 선거 행사용이 아닌 어떤 네. 움직임을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가장 취약한 청년 계층, 특히 청년 취업 계층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해줄 만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문재인 대표 또한 본인이 가장 취약한 야권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보 부분에 대한 예. 그 이념적인 어떤 자신들의 색깔 이런 예.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해병대를 방문했다든지 천안함 현장을 방문했다 잘했다고 봅니다. 예, 예. 다만 이 김무성 대표가 고시촌을 관악에 방문했을 때 시위를 하던 학생들은요. 네. 한국 청년연합이라고 해서 통진당 계열의 강한 이 좌파 이념적 성향을 띠는 학생들 단체였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들은 인식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해병대를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표의 워딩으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잠수정이었다라는 부분이 직접 소개되었더라고요. 예, 예. 거기 대변인의 소개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싱가포르에서는 좀 슬픈 소식이 전해 들어왔죠. 리쿠안 유 전 총리가 타결했다는 소식인데, 자, 여러 가지 공과를 평가를 합니다. 사후에. 한데 이 타계한 이후에 싱가포르 국민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추앙하는 모습 참 감명을 줬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제3자들은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예, 예. 강한 어떤 법치 국가다. 예. 히틀러다. 이렇게 예. 평가를 했지만은 아무런 경제 성장의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는 바닷가 어촌을 저렇게 단기간에 예. 처음에는 중개무역의 기지로 예. 두 번째는 결국 금융의 허브로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 종합 리조트 형태로 해서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오늘날 예. 싱가포르를 국민소득 1인당 6만 불의 국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엄청난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 중국 사람의 특성이 마약이나 이런 부분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부패하고 그다음에 또 이 약간 어떤 지저분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완전히 법치국가로 만들어서 이 부패를 없애버린 부분에서 또 싱가포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국가로 만든 부분에 있어서 그 공은 이간유 씨의 통찰, 이간유 총리의 통찰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성장이 한국은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패 척결이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싱가포르는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보다도 1인당 GDP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도 척결했고요. 다음 성장 동력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문차 방문하게 되면 싱가포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5포 세대다 해서 결혼, 출산, 연애 이런 것들 취직 다 포기하고 사는데요. 집도 포기하고요. 싱가포르이 주거를 청년들에게 어떻게 배급하는가. 각자의 실정에 맞게요. 이런 부분들을 배워 오셔가지고 한국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한국의 성장 동력이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자각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뭐 국가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 대통령 이외에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박 대통령 어떤 조문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뭐 그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 일본의 뭐 아베 총리, 뭐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 같은 세계 유력 정상들이 참여할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한미일 이 삼각 그 외무장관 회담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 특히 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예민한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뒷정리, 특히 미국 측과의 이런 부분에 대한 원활한 이 동맹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아마 방문한 그 각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서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소식 하나 좀 짚고 갈까요? 이제 공무원 연금 이 문제 개혁안, 여야 뭐 노조 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타협교 활동 시한 이제 하루 내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전체 회의를 하고 사실상 마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합의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야 지도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만나야 되겠죠. 야권은 지금 공무원들이 좀 더 내고 현재와 같은 소득 대체율을 유지해 두겠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고 여권과 정부의 안의 근본적인 목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가야서 공무원도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야의 합의서는 지금 야권이 설정해 놓은 그 더 내어서 소득 대체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여권과 정부안 이 사이에서 절충점이 생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너무나 큰 일방적인 손해를 당장에 감수한다라는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무원 연금이 이대로는 존재가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다라는 것도 수용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못지않게 논란이 제일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영란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쉬운 점도 남아 있죠. 예, 아쉬운 점은 뭐 거기에 사학이나 언론인이 포함된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대한변협이 오늘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이제는 그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 신뢰 관계로 한국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투명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누더기가 됐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뺄 것은 빼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경제 성장에 저해된다라든지 지나치게 이상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전 공무원을 뭐 범죄자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어떤 비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런 정도의 법도 수용을 해야 한국 사회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점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감사원 그 직원들 있잖아요. 송매수 그것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국세청 직원들도 있었어요. 이 정명란법 통과한 이후에 앞으로 이제 유예 기간도 있습니다만 공직사에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많은 변화가 있어야죠. 37만 원짜리 접대를 받고 또 25만 원짜리 성접대를 갖다가 이 사정기관의 관련자들이 받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행태로라도 정말 이 부패 척결의 와중에서 실제 부패 척결을 집행해야 될 사정기관의 중견 관리자급들이 4, 5급들 아닙니까? 이런 접대를 받고 있다. 그 사정 대상 기관으로부터요. 또 거기에 스폰서가 개입하고. 이러는 부분이라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걸 사정을 집행해야 될 그런 권력기관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식의 어떤 부패에 썩어 있다면요. 사정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사정기관 스스로가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투명함을 갖춰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영란법 통과 이후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사정기관들이 좀 개혁적인 성찰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요. 자, 연예계 이게 가장 큰 소식이 이번 주 아니었나 싶어요. 이 태진아 씨 미국에서 이제 휴가차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느냐 마느냐, 과연 얼마짜리 도박을 했느냐. 그때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시사저널 USA 측에서 이제 또 뭐 거기들 반박하는 뭐 내용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실 공방이 2라운드로 좀 접어드는 상황이에요. 자,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뭐 고소를 한다고 했고요. 자, 상황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요. 태진아 씨가 얼마짜리 도박을 했느냐는 건 본인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인만 아는 이야기는 본인의 입으로는 밝혀지지는 않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전 언론이 미국의 어떤 그럼 언론이라 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일종의 사이비 언론 비슷한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다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갖다가 중복해서 사장이었다가 기자였다가 기자가 몇 명이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사진도 노출시키지도 않고 음성 변조를 하는 어떤 언론의 모습까지도 지금 중계를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시청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중계하는 모습들이 옳은가. 그건 태진아 씨의 그 잘잘못 부분은요.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 태진아 씨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떠나가지고요. 이런 문제를 제기한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그것이 며칠씩 화제의 중심이 되고 시청률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의 이런 언론 보도 태도가 옳은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반성할 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